수탈 물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거점 도시. 그 신도시에 접근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으로는 풍요로웠다. 어렸을 때 놀았던 동네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딸이랑 좀 이런 흑백 사진도 찍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고. 가장 돌아가고 싶은 최초의 그 지역이 바로 목포였으면. 적산가옥, 말 그대로 적들이 만든 집이란 뜻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 땅에 지은 집들, 여전히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200여 채가 목포에 남아 있습니다. 목포는 1897년 개항했습니다.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목포를 호남 곡창지대의 수탈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1897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조선시대, 그 이후는 대한제국 시대로 나뉘는 게 목포입니다. 그만큼 목포는 역사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요. 특히 근대 역사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일제는 목포에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 거주를 위한 일종의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목포 근대 역사관 1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그림도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언덕 위에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그 일본 영사관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앞에 동양적 주식회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거주 타운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포를 통해서 많은 전쟁 물자, 수탈 물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게 되죠. 일제가 근대화된 신도시를 조선에 세웠지만 정작 조선인들은 이 도시에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목포 가운데 있는 큰 그 돌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 일본 근대 때 신도시가 들어와서 일본인들이라든지 일본 고위 관료라든지 좋은 땅을 다 차지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왼쪽은 이렇게 지금 산 위로 당시에 부두에서 어떤 노동을 하던 부두 노동자들이라든지 당시로서는 그 신도시에 접근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들 같은데,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은 신도시와 산골 달동네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생기를 잃어가던 목포는 2019년 한 지역 정치인이 적산가옥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식 집들은 특유의 이국적인 모습 때문에 점차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되며 도시 활력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년 된 가옥을 매입해 카페와 갤러리로 쓰고 있는 신형배 씨. 2018년에 매입을 했을 때는 여기 바깥에 외장이 이렇게 양철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뜯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뜯어낸 다음에 너무 건물이 이제 100년대에 있는 노후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의 느낌을 살려서 이런 바깥의 외장을 다시 둘렀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80년대 활기찼던 목포의 옛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뜻이 있죠.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있죠. 이 유달산 밑에 보면은 골목도 좁고 집도 좁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서 옹기종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으로는 풍요로웠던 거죠.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입니다. 일제시대엔 부두 노동자 그리고 이후엔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산동네입니다. 이제는 도심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문화예술 창작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키며 관광객들에게 흑백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사진작가 김신 씨. 우리 집도 옛날에 꼴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집도 길이 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놀았던 동네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사라져가는 골목길에서 바라보는 바다. 골목의 바다라는 건 그거예요. 처음에 마을이 형성됐을 때는 일하기에 편한 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처음에 가까운데, 바닷가 가까운데 있다가 이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계속 올라왔겠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없는 분들은 더 높은 데에다 땅 한 택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지었을 거고. 고단한 삶이 서린 노후된 골목길은 이제는 바다가 보이는 추억 여행길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 여기 구도심 와서 관광해 보니까 사진도 찍고 하니까 어떠세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딸이랑 좀 이런 흑백 사진도 찍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공간에 아무래도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라든지 창작자들이 많이 와서 그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또 조화로운 이런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노후한 목포는 앞으로 또 다른 미래를 어떻게 찬란하게 다시 열어제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귀로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좀 뭔가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서 이 도시 자체에 좀 새로운 에너지를 좀 불러올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숙박시설 같은 게 들어와도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전망이,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공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동네가 될지. 해가 저쪽 월출산 쪽에서 뜨거든요. 네. 화가 김건국 씨도 목포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건국입니다. 반갑습니다. 10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감탄이 절로 나는 김화백의 낭만적인 작업실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계단이 대략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100계단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 제 작업실 이름을 100걸음의 여행인데, 이 험한 계단을 그냥 여행처럼 다닌 겁니다. 제가 보십시오. 이건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놀고 즐거워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 이거죠. 뭐 돈이 많고 따라서요. 그래서 여기 저희 일경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고 목포의 아름다움을 또 다르죠. 이 좋은 데를 혼자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절로 저희 감성이 나오죠. 감성이 충만해서일까, 풍경을 바라보던 화가는 앉자마자 쓱쓱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음영만 잡고 거기 사물의 어떤 큰 분위기만 파악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주요 색깔들은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해서 그 부분이 작가가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가님, 요 굉장히 지금 신기한데요. 네.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 이런 작품이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든지 여기 앉기만 하면.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서 감히 손을 못 대겠네요, 여기다가. 새로운 신규 호텔이나 아니면 식단을 할 때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작가한테도 공급이 되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줘서 목포가 역시 많은 곳의 인프라가 작품이 걸려 있고 이 작품을 논하고 외양의 모습을 살려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화가의 목포에 대한 수식어 예향. 목포는 전통적으로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간 이들은 벽면에 삶의 기록들을 적었고, 그것들은 그 자체로 시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 공원에 걸린 시 한 편이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뒷길로 하당으로 영산으로 끝없는 기억을 남기며 다시 천년을 흘러가라. 눈물조차 찬란한 목포는 미래를 약속하는 최초의 귀로. 이 시 제목은 목포인데요. 마지막 구절에 눈물조차 찬란한 목포는 미래를 약속하는 최초 기로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목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오랜 유배지였고 또 일제시대의 수타르 역사를 간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많이 쇠퇴해버린 그런 어떤 목포 현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어떤 우리가 흔한 말로 나는 나중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듯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최초의 그 지역이 바로 목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쓴 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포의 불편한 근대문화재이면서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의 소재가 되기도 한 적산가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거엔 일제수탈의 잔재이기에 근대문화재 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구가 줄고 도시가 쇠락하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적산가옥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이 공간이 100년 된 공간입니다. 목포는 특히 목포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그 역사성 있는 건물들이 많고 실제로 와보면 목포에는 음식과 건축물과 역사와 그다음에 주변에 아주 많은 콘텐츠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또 와서 보시면 직접 보시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어떤 관광의 콘텐츠가 됩니다. 개항 이후에 이 목포 사람들 그리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저는 이제 유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결국 쌓아져가는 것이거든요. 저런 적산가옥들이 일제시대의 잔존물이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꼭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제가 지었지만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들도 상당히 오래된 우리의 결국은 시간의 기록물들이거든요. 저런 근대의 건축물들, 어떤 역사적인 기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을 이제 우리 대중이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한 과제들이 목포뿐 아니라 어찌 보면 2024년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생각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다음 편에서는 코비드 시대 오히려 700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목포 그리고 반값 관광을 표방하며 관광객 유치의 시험대에 오른 강진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